무조건 투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제동포위원장 김석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3일째 시카고에서 체류하고 오늘 아침 이제 뉴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재외 국민 동포 여러분들이 대선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위원장님도 시카고 방문이 처음이시죠? 예, 과거에 시카고를 잠시 지나친 적은 있는데 시내에 들어와서 숙박을 하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3일부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한인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매일 동포들과의 간담회, 이북, 도민들과의 어촌, 독도동해 지킴이 세계연합 10주년 행사 등을 참가하면서 정말 많은 동포분들과 재동포 국민들을 이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쉴 새 없이 뛰었는데요. 간사님, 서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동포 국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이 시카고에서 처음 살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온 거는 처음 만나봤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께서는 내년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투표하는 분들은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외 부재자, 그리고 제외 선거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두 분들 모두 내년 투표를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외 부재자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제외 선거인의 경우는 한 번 등록을 하면 그것이 내년에도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한 번 등록을 하고 계속 두 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외 부재자는 매번 선거할 때마다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제외 선거인은 확인을 해보고 본인의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저렇게 등록을 해야만이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홍보 동영상, 또 저희 당의 이준석 대표께서 만든 홍보 동영상,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내년 선거에 꼭 참여를 하시도록 당부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오늘 아침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카고의 유권자만 9만 5천여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전 신청 등록률이 한 2,800여 명 정도,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2.7%. 네. 그러니까 이 사전 신청 등록률이 대단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짧은 1월 8일 전까지 투표 등록률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대단히 걱정입니다. 지난번 19대 대선 때는 제외 국민들의 표 참여율이 11.2%였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율이 11.2%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등록을 한 것은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한 분들 중에서 22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제 이 등록률이 낮은 경향이라고 좀 봐집니다. 지금부터 이 제외 국민들께서 집중적으로 등록을 많이 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카고의 2.7%라는 것은 대단히 낮은 그렇죠. 등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제 사전 신청 등록률을 높이는 그런 방도가 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포들을 만났을 때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분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야죠. 예, 동포분들이 전 세계 215만 명이 유권자가 있습니다. 우리 제외 국민이 세계적으로 270만 명이 살고 계신데, 그 중에 215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투표를 다 하게 되면
215만 표인데 예. 그러면 대선에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지 않습니까? 대단히 우리 건국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예. 달려오겠지요, 막. 그럼요. 그래서 지금 동포분들께서 이제 건국 정부에 요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동포들의 그런 요망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또 예산을 많이 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도 동포들이 원하는데 만 투표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 표수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표가 되면 정치권에서 동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동포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동포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예.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카고를 다녀간 이후에 앞으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등록률이 이 앞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우리가 많은 동포분들을 만나보면 이 시카고 총영사관이 가나라는 주가 13곳이고 면적으로 치면 대한민국 영토의 22배나 되는 이게 방대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난 어떤 분은 투표 한 번 하려면 6시간 또 10시간 차를 몰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에 하나가 투표소를 늘리는 방도가 있다. 그런데 이런 걸 한국으로 하려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입법 발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이미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외 동포분들을 모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동포분들을 우편 투표를 하도록 하죠. 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편 투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표소를 현행보다도 대폭 확대하자. 이 두 가지를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4만 명당 한 개로 되어 있죠. 현행은 인구 4만 명당 한 개소를 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우리 총영사관에 예.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4만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카고에는 9만 5천 명의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소가 4만 명에서 2개소까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만 5천 명 유권자의 경우는 3개가 됩니다. 투표소가. 예. 현재 시카고 내에서는 투표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시카고 바다에 사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13개주 그 면적이 우리나라 영토의 22배나 되는 그런 데 흩어져 살기 때문에 시카고 시내에 투표소 3개를 설치했다고 해도 표를 하러 오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구 2만 명 단위로 하자. 아,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준을 낮춰서 2만 명 단위로 하고 네. 투표소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숫자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하자. 네. 그래 되면 시카고의 경우에는 5개소의 투표소가 설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그런 안을 내놨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모든 동포들 또 세계 각지에 네. 우리 동포들이 그분 모두가 국민으로서 권익 참정권을 쉽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 하자라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우편 투표가 왜 지금 해결 안 되죠? 우편 투표법은 여야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그렇죠. 우편 투표를 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당장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건 아니죠. 우편 투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인 제가 김석기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편 투표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고 정의당도 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대외 국민들의 한 90% 가까이가 투표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19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 수하고 우리 유권자 수가 비슷하거든요.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편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첫째는 동포분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보장해주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85만 모든 우리 제외 국민이 다 100% 투표에 참여하면 우리 당이 유리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제외 국민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 혼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태영 의원님께서도 여기 시카고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 태영 의원님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시카고에 머무르면서 이북 어도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6.25 전쟁 전, 특히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대단히 많은데 이분들이 제 손을 잡고 마치 그 같은 이제 고향에서 온 분 만난 것 같다고 정말 다들 좋아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돌아가면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그런 방들을 제가 꼭 찾아보러 갑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 다음 방문지는 어디죠? 지금부터 우리 공항으로 가서 예. 이제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시 뉴욕에 계신 모분들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무조건 등록, 무조건 투표. 자, 그럼 뉴욕 방문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사르게 해서 그때 하도 그렇게 한 미처 감사표만 보더라도 진 회장님이 얼마나 애국자이신가 하는 거 부모님 때부터 기억하지. 이야, 다 미국.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계신 김석희 의원님 오십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태영 의원님도 여기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위원장인 김석희 의원과 원내 부대표 태영호 의원은 3일 시카고를 방문함과 동시에 한인방송국인 윈TV를 방문해 투표 동료 대담을 진행했으며 위주 지역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등록을 하시고 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곳에 사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도 투표에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걱정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일위원회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외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활동을 지금 우리 제외동포 위원장으로서 늘 750만 제외동포, 우리 270만 제외국민. 저는 앞으로도 그 입장을, 제 책임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으로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정말 저희들은 평생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회원들이 인간 교육만의 자격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독도 페스티벌은 미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페스티벌이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에서부터 바로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독도와 독해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든 노력이 꼭 훌륭한 결실이 맺어져서 그 언젠가 원래 숲은 숲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보면 숲 전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외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투표에 참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